위대한 변화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준비된 필연이 만들어낸 결과라는데요. 리플 CEO의 이번 자신감 넘치는 예언이 절대 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관 자금, 기술 혁신이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이 초강세장은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연적인 구조를 읽고 준비한 사람들의 것이 될 겁니다. 2026년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은요, 그냥 단순 강세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초강세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요즘 시장을 봤을 때 표면적인 뉴스들, 여전히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 지정학적인 리스크, 얘기가 정말 많죠. 근데 자산시장 차트를 조금만 멀리서 보시면은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게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고, 주식과 위험자산은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는 한 발 앞서가지고 그 다음 사이클을 준비 중에 있죠. 그리고 이 그림 한가운데 리플 CEO가 딱 던진 한 문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2026년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인데요.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아니, 왜 하필이면 2026년일까요? 무엇이 이전과 다르길래, 그리고 이런 판들을 위해서 비트코인과 리플 XRP가 각각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가? 이 먼저 큰 틀부터 살펴보자면요. 이번 사이클의 첫 번째 키워드는 유동성 주기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는 대략 4년 주기였죠. 비트코인 반감기 리듬에 맞춰가지고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한번 크게 뒤틀렸어요. 각 국가의 정부가 돈을 한 방에 너무 많이 풀었다가 또 다시 한번 한 방에 너무 세게 회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채 만기 구조, 그리고 실물 경제 회복 속도가 어긋나 버리면서 유동성의 파동이 길게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해석들은 이번에는 5년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 이후의 2년이 아니라 3년 가까이 상승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인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연장선상이 바로 내년 2026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금리랑 달러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거는 결국에 금리였죠. 이제는 완전히 또 다른 국면이 되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기회비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 채권 정도만 들고 있어도 5% 정도 나온다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위험을 조금만 더 지면은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까, 이런 심리가 바뀌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도 고점에서 한 발 내려와 있죠. 달러 강세가 꺾인다라는 건요, 이 신흥국가 위험자산에는 숨통이 트인다는 뜻입니다. 외환 방어에만 매달리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투자 시장으로 돌아오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주식과 함께 암호화폐로도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 기관 머니인데요. 이전 사이클까지 암호화폐 강세장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축제에 가까웠다면은, 이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폭발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가즈아, 이런 외치는 소리가 시장을 밀어올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판이 조금 달라졌어요. 거대 자산운용사, 연기금, 은행, 보험사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이 ETF랑 각종 금융상품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좌 하나 만들어가지고 코인을 직접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 내부 위원회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승인을 하고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면서 ETF 같은 규제된 상품에 자금을 배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개인 투자자가 감정에 크게 흔들리지만요, 기관 자금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의 1에서 3% 수준으로서 전략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됐다는 신호겠죠. 현재 비트코인과 일부 메이저 코인이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ETF의 폭발력인데요. ETF 같은 경우에 결국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직접 거래소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지갑을 만들고 키를 관리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식계좌 그대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비트코인이랑 주요 코인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이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고, 지금 암호화폐 ETF가 전체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여준 성과를 보면요, 이거는 전초전일 뿐이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전통적인 금융 입장에서 봤을 때 수수료도 괜찮고 스토리도 좋고 고객들도 관심을 가지는 상품입니다.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그리고 특정 알트코인들로서 이 상품 라인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서 리플 CEO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금 ETF 자금 비중은 전체의 1%도 안 되지만 머지않아서 2%, 3%를 향해 갈 것이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단순하게 비율 1에서 2% 정도 차이가 아니라
그 뒤에 붙은 돈 규모를 생각하면 그 얘기가 확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거대한 판 위에서 실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그려보자면요. 먼저 지금에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짧은 구간이 됩니다. 이 연말 연초에 항상 두 가지 힘이 맞부딪히는데 한쪽에서 올해 마지막 상승 랠리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욕심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단 수익 확정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신중함이겠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서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킨다? 그렇다면 그 직후엔 어떨까요? 대개 위험 자산이 한 번 더 튀어오릅니다. 이런 구간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다시 테스트하거나 살짝 넘볼 수도 있는 거고, 알트코인들은 선택과 집중 속에서 먼저 주목받는 일부만 움직이는 구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어요. 같은 시기에 만약에 특정 이벤트 리스크가 터진다면은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예산에 대한 갈등이라거나 지정학적인 뉴스, 금융기관 이슈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단기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한번 세게 흔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유동성 방향성이 완화 쪽에 서 있다면은 이런 조정들은 길게 끌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구간으로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이런 시점에 시장이 정말로 새로운 가격대를 시도하는 이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예전 고점을 확실히 넘어서고 가격이 이전 사이클에서 본 적 없는 영역으로 올라가는 단계, 이런 가격대에서는 차트상의 저항보다는 이 사람 마음속의 저항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 이 가격에서 진짜 사도 되나라는 질문들과 또 여기서 더 가져가야 되나라는 이런 욕심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겠죠. 주식시장 쪽에서는요, 이 소형주나 성장주 같은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번져나가고 원자재 가격은 크게 폭발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권에 머무르는 그림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조합들이 유지되면 암호화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베타를 가진 자산으로서 이 가장 앞단에서 흔들리면서도 또 방향성은 위쪽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6개월 이후 2026년 상반기 전체가 되겠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허스가 말한 역대급 초강세장이라는 표현이 현실이 되고자 한다면은 이 시점까지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 금리가 충분히 내려와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은 다시 튀지 않는 상태, 경기 침체가 피했거나 연착륙에 성공한 상태, 이 규제 환경은 적대가 아니고 최소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공존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요,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숫자들을 하나씩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고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던 습관들을 버리고요,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 자체보다는 이제 이 자산은 전 세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논점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림 안에서 리플의 XRP를 보겠습니다. XRP는 이번 초강세장 그림에서요, 몇 가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한 차례 큰 소송을 거치면서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던 이런 자산이 갑자기 불법이 된다거나 이 퇴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법적 지위가 모호한 자산들과 또 적어도 한 번쯤은 법원 판단을 거친 자산, 리스크 평가에서 그 급 자체가 다르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어서 ETF란 기관 수급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제일 앞에서 기관 머니를 받는 파이프라인이었다면요, 이제 XRP도 그 뒤를 따라가는 두 번째 줄에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XRP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또 자문사 리포트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 비율을 규제 리스크가 낮고 결제 인프라에 특화된 자산에 할당하자, 이런 논리가 붙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XRP는 그 후보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리플이라는 법인이 은행 인프라, 결제 인프라 쪽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인가 추진이랑 결제망 사업 확대, 그리고 각국의 금융당국과의 협업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XRP의 역할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단순한 가격 자료를 넘어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강력한 요소겠죠.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그리고 리플 레저입니다. 리플이 직접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실제 금융권에서 담보 자산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레저랑 이더리움 위에서 동시에 유통이 되면서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죠. 한쪽 끝에는 기존 금융권의 달러가 있고, 또 다른 한쪽 끝에는 디파이, 토큰화 자산, 국경 간의 결제가 있습니다. 이 둘을 잇는 중간 허브 역할을 리플 레저가 맡게 된다. 자연스럽게 XRP는 그 위에서 움직이는 가치 교환의 브릿지 자산이 되어줄 거라는 거. 이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요, 여기서 윤활유 역할을 해줄 거고, 각종 RWA 프로젝트는 실제 자산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국제 결제 표준과의 연결인데요.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결제 메시지 표준이 바뀌면서 그 언어를 이해하는 인프라만이 앞으로의 주류가 될 겁니다. 이 리플 레저랑 리플 넷 같은 경우는 이 표준에 맞춰가지고 설계 조정이 되어 왔었고, 실제 몇몇 은행과 결제 기업에서 테스트랑 상용 서비스를 통해서 그 효용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은행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도 비교적으로 부드럽게 XRP 기반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는 게 아니라 이 백엔드 일부를 교체하거나 또 붙여 넣는 정도로도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거. 그렇다면 채택 속도는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이어서 커뮤니티랑 심리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XRP가 싫든 좋든 이미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진 자산입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홀더들이 정말 많고요. 여러 번의 악재를 버티면서도 남아있던 자본이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강세장에서 양날의 검이 되겠죠. 기대감이 폭발하면 상승 달력이 더 붙겠지만 한계점이 가까워졌을 때는 한꺼번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XRP는 위로 열려있는 구간에서의 탄력, 그리고 고점 근처에서의 변동성, 이 둘 다 강력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리플 CEO의 이번에 강한 톤의 발언 자체가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추가적인 확신을 주는 에너지원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과거에 얼어붙었었던 분위기에서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포에서 회복으로 또 희망과 낙관 단계로 넘어가는 중인데요. 유튜브나 트위터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다시 이번이 인생 한방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도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반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요, 이 방향성보다 태도입니다. 초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소리 소문 없이 휩쓸려 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에 기준점과 원칙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둘 다 준비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2026년 상반기까지 비트코인과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가 역대 최대 강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상보다 빠르게 변곡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서 만약에 A라면은 나는 이렇게 할 거다, B라면은 저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미리 써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버리지랑 현금 비중인데요. 역대급 강세장은 항상 중간에 역대급 조정을 동반했습니다. 30%, 40% 이렇게 빠지는 구간들이 몇 번씩 있었었죠. 이때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로 만드셨었고, 또 레버리지로 버티는 사람들은 계좌가 날아가셨습니다. 이 강세장을 노리시되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현명한 태도겠죠. 다음으로 역할을 기준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의 디지털 금으로서 XRP랑 일부 인프라 코인들이 금융 백엔드의 한 축으로 편입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사람과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뛰어드는 사람의 결과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거시 유동성, 금리, 달러, 기관돈들, 그리고 ETF나 XRP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인프라 구조가 서서히 같은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강세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요, 이 시장이 아니라 각자의 준비에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잠깐 숨을 고르는 건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구간에 들어오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부터 먼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대부분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시기보다는 불안감에 떠밀려서 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까지도 고민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종목을 찾고 더 과감한 전략을 고민하시기보다는요, 이미 스스로 세워둔 계획과 투자 리듬을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인 것 같고, 결국의 차이는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계좌의 숫자는 초라해지고요, 처음 가졌던 확신도 점점 희미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산을 선택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과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했는지 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 하락의 시간은 단순한 손실의 구간이 아니라 내 투자 기준이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의 흔들림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내 안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보완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시기는 피하고 싶은 구간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의 구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수익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볼 기회가 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무너진 멘탈과 습관을 다시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흐름을 어떤 자세로 버텨내고 있는지겠죠. 이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남들처럼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스스로의 선택을 돌아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차분함을 쌓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구간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요, 오히려 지키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급함보다 꾸준함을 선택하는 습관, 두려움보다 원칙을 다시 잡는 태도, 그리고 단기적인 수치보다 긴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을 길러가는 시기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버텨낸 사람만이 나중에 다가오는 상승장에서 흔들리지가 않고 또 자기 몫을 챙길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의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리플의 XRP라거나 비트코인처럼 이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그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할 줄 아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또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 분들은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 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